몸으로 느끼는 편이에요. 병아리처럼 느껴지는 거죠? 19금이구나. 네. 여기까지 마라. 안녕하세요. 영시로 여러분들의 뿌띠 허세를 10분 만에 채워주는 영시 10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 자, 여러분들 팟캐스트로만 만나봤던 우리 살다보니 영미 씨를 이제 유튜브로 영시 10분을 통해서 만날 수 있는데요. 이분들과 함께해서 더 재밌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해주실 세 분의 교수님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주제 가지고 갈까요? 봄이 왔습니다. 그렇죠. 봄이죠. 샤방샤방한 봄이 왔어요. 네. 우리 성 교수님도 그러니까 봄이 봄이 왔네 우리 교수님한테. 개나리네 개나리. 병아리. 욕처럼 느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 호수 아나운서께서는 언제 봄을 느끼십니까? 저요? 저는 봄을 몸으로 느끼는 편이에요. 몸으로 느끼시지 않아요? 저는 봄이 되면은 겨울에 원래 우리가 추우니까 꽁꽁 싸매고 있고 집안에만 있다가 이제 봄이 살짝 되면 몸이 근질근질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막 밖에를 제가 싸돌아다니기 시작하면 그때는 전 봄이 왔다 이렇게 느껴요. 그래서 피크닉을 간다거나 뭐 나들이를 간다거나 아니면 뭐 테라스에서 밥 먹는다거나 술 한잔 하거나 이러면 이제 봄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교수님들은? 저는 평소에 추위를 너무 많이 타가지고요. 겨울이 싫습니다. 그래서 저는 겨울 딱 오는 순간부터 금방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요? 네. 그래서 제가 내복을 벗는 순간이 봄이 왔구나. 내복을 입으세요? 내복 입으세요? 죄송합니다. 위아래 다 입으세요? 날 추우면 4월까지도 입기도 하는데요, 왜? 아, 두 분 다 내복 뭐라세요? 가요. 4월이요? 예, 심지어 기모 들어간 거 입고 삽니다. 그럼요. 4월은 땀날 텐데. 저도 비슷한 맥락으로 외출 직전에 지금 같은 경우면은 이제 보일러를 외출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걸 꺼야 되나? 아니면 외출로 해야 되나? 그 고민하는 순간이 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보일러에서 해요. 봄을 느낀다. 보일러에서 봄을 느낀다. 이거 되게 새로운 시각이네요. 현실 자취생들이 되게 공감할 그러니까요. 만한. 그리고 약간 짠하기도 한데. 아무튼 그러면 임 교수님은? 저는 그 집 앞에 개나리하고 벚꽃이 굉장히 많이 피어 있는데 보통 꽃이 피는 순서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개나리 먼저 피고 그 다음에 이제 진달래 피고 그 다음에 철쭉 피고 이제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데 개나리 그 꽃봉오리가 노랗게 이렇게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할 때 이제 봄이구나. 성시님의 그 노란색으로 집 앞에 서 계시면 오늘 성 교수님을 보니까 봄이 왔다는 걸 확실히 느낄 수가 있었어요. 옷을 잘못 고른 것 같아. 여기 20분에 봄이 핀 거지. 그렇지. 살짝 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오늘은 이 봄과 관련된 시를 가지고 이야기를 해볼 텐데 어떤 시예요? 고민을 조금 해봤는데요. 아무래도 그래도 봄이니까 또 봄 하면 영어로 스프링이고, 그렇죠? 스프링과 관련된 제목의 시가 검색을 해보면 영미시로 따져보면 거의 100편 가까이 되거든요. 봄을 노래한 시인들이 예. 많았다. 그렇죠. 아무래도 봄하고 그치. 가을이 계절 중에서는 좀 제일 많은 제목으로 봄, 나타나는 가을. 시 중에 하나인데 유명한 시고 최 근래의 시고 뽑아보니까 스프링이라는 제목의 제라드 맨리 호핀스라는 제 신부님이에요. 네네. 그분이 신부님이. 쓰신 시를 골라봤습니다. 예. 스프링이에요, 제목이. 되게 오늘 보일러 스프링 약간 되게 오늘 직관적이시네요, 교수님. 네. 좋습니다. 그러면은 우리 스프링이라는 시를 그럼 들어봐야 되는데 오늘 또 우리 낭송의 전문가 달인 우리 윤 교수님의 목소리로 스프링을 한번 들어볼까요? Spring by Gerald Manley Hopkins. Nothing is so beautiful as spring, when weeds in wheels shoot long and lovely and lush. Thrush's eggs look little low heavens, and thrush through the echoing timber does so rinse and ring the ear. It strikes like lightnings to hear him sing. The glassy pear tree leaves and blooms. They brush the descending blue. That blue is all in a rush with richness. The racing lambs, too, have fair their fling. What is all this juice and all this joy? A strain of the earth's sweet being in the beginning, in Eden Garden. Have,
forget, before it cloy, before it cloud, Christ, Lord, and sour with sinning. Innocent mind and Mayday in girl and boy, most, O maid's child, thy choice and worthy the winning. 네, 봄이 왔네요. 봄이 왔네요. 뭔가 이렇게 딱 들었는데 처음에 막 새가 막 지저귀는 것 같고 뭔가 풀이 막 이렇게 풀냄새가 나고 하늘도 파랗고 이런데 갑자기 뒤에 가니까 막 에덴 동산 나오고 막 막 주여 막 이러고 뭐죠? 처음에는 뭐 이렇게 샤방샤방 봄이었는데 뒤에 가서 막 갑자기 진짜 뭐였지? 목사님이었나? 신부님. 아, 신부님이어서 그런가? 뭔가 뒤로 가니까 되게 경건해지네요. 저는 이거 시를 텍스트로만 이렇게 읽었을 때는 봄이구나 네. 정도의 느낌이었는데 우리 윤 교수님께서 읽어주시는 거를 귀로 들으니까 이거는 진짜 좀 봄 같은 느낌이 확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울리는 소리들이 중간중간에 계속 들리더라고요. 그때 말씀해주신 라임이 이거 확실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면은 요거 우리 시인부터 확인을 해봐야 되죠. 시인이 어떤 사람인지 아까 뭐 살짝 소개는 해주셨는데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네, 제라드 맨리 홉킨스, G.M. 홉킨스라고 보통 표현을 많이 하고요. 1844년에서 1889년, 그러니까 한 50살 정도, 50 중반 정도까지 사셨던 분이신 것 같고, 빅토리아 시대 때 사셨던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800년대 중반이 이제 영국의 빅토리아 시대 때고요. 그때는 이제 영국의 어떤 최전성기 정도라고 볼 수 있는 빅토리아 여왕 시대 때였는데, 경제하고 뭐 문학이 여러 가지 발달되기도 했지만 반대로는 어떤 인간의 인성이나 감성들이 조금 피폐해져서 그런 것들을 또 비판하기도 하고 그랬던 시대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인생의 절반 이상을 카톨릭 사제로 살기는 했어요. 근데 처음부터 그 모태 신앙이라 그래서 뭐 카톨릭이 아니었고 네. 영국 국교회라고 하는 보통 성공회죠. 그쵸? 성공회라고 하는 이제 신교였다가 구교로 이제 종교를 바꿔서 개종했군요. 예, 개종해서 사제가 된 케이스 중에 하나입니다. 성공회라고 하게 되는 종교가 일반인들한테는 약간 뭐라 그래야 되지? 생소하죠. 예, 좀 생소한 생소해요. 잘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영국에서 만들어진 종교예요. 그래서 영어로는 앵글리칸 처치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요. 이게 헨리 8세 때 헨리 8세가 이제 뭐 일설로는 이제 헨리 8세의 이혼 때문에 그렇다, 생겨난 종교다라는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카톨릭에서는 기본적으로 이혼을 금지해요. 근데 그렇죠, 헨리 8세가 자기 왕비랑 이혼을 하고 싶은데 카톨릭에서는 이혼을 안 해주니까 안 되겠다 하고서는 자기가 국교를 만들죠. 종교를 만들어 버렸어. 그렇죠. 이혼하려고. 네. 네. 아니 그게 주된 이유들 중에 하나다 정도인 거고 그 당시에 이제 카톨릭에 대한 전반적인 종교 개혁의 움직임도 많이 불어나고 있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요인들이 합쳐져서 영국에서는 자기가 직접 교회의 수장이 되어서 영국 국교회 성공회를 세웁니다. 그런데 이 성공회 같은 경우에는요, 되게 특이한 게 있는데 첫 번째가 신부님들이 가정을 다 꾸리고 있습니다. 오. 그러니까 신부님들이 다 결혼할 수 결혼하셨- 있군요. 네. 저희 큰아버지께서 성공회 신부님이셨죠. 아, 네. 아우, 그래서 어쩐지 잘하시더라. 어쩐지 잘하시더라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 교세가 상당히 커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교단 자체가 상당히 큰 교단입니다. 그래서 혹시 영연방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네네. 영연방. 그게 커먼웰스라고 하게 되는 건데 영국에서 예전에 식민지였거나 영국의 영향을 받았던 나라들이 서로 연합을 맺고 있어요. 그런 걸 영연방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런 나라에 속해 있는 것들이 인도, 캐나다. 그죠. 그 다음에 어허. 뭐 영국의 식민지였던 뉴질랜드, 호주 이런 나라들끼리 서로 영연방을 이루고 있는데 한 50개 정도 나라가 이렇게 서로 그 영연방에 소속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연방에 그런 올림픽 같은 것도 하지 않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영연방에 소속된 나라들이 대부분 다 이 성공회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러한 종교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성공회를 믿다가 천주교를 믿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뭐 그렇구나 생각을 할 정도가 되는데 영국 입장에서는 그게 거의 개종 수준으로 새로운 종교를 믿는 수준으로 변화가 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우리 돼요. 기독교 신자 갑자기 불교 신자 되는 것처럼 그런 느낌인가요? 그렇죠. 조금 그거보다 더 클 수도 있어요. 더 왜냐하면 클 수도 있어요. 영국은 영국 국교회를 이제 그 나라의 종교로 한다면 상대되는 국가가 이제 아일랜드인데 아일랜드가 그 국교가 캐톨릭이에요. 가톨릭. 그러니까 뭔가 나라의 배신자 느낌까지도 결합되는 그런 걸로도
이제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거죠. 일단 살아온 인생은 옥스퍼드 대학을 이제 다니셨던 것 공부 같고, 잘했네. 예, 또 고전, 역사, 철학, 성경, 논리학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를 공부를 하셨나 봐요. 캐솔릭으로 또 전향을 하기도 했었고 그 원인 중에 하나가 이제 아일랜드의 더블린이 이제 수도지 않습니까? 네, 더블린 대학교의 그리스어 교수로 지냈었어요. 그리스어 교수로요? 그러니까 우리로 따지면 뭐 향가나 뭐 고려가요 이런 것들을 전공한 교수님 정도 생각하시면 재밌는 분이네. 그러니까 옛날 그런 그 문학이나 학문들을 이제 연구하면서 아무래도 그 전에 구교 신교라고 보통 표현도 많이 하잖아요. 네. 신교였었다가 이제 구교로 전환되는 분이었던 제가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그리스어를 배웠어요. 네. 아, 진짜요? 기억나는 단어가 안겔루스하고 디아블로밖에 없어요. 디아블로는 디아블로가 그리스 디아블로. 디아블로는 데버. 디아블로는 네, 게임, 악마고. 게임. 그 그렇죠. 게임. 데빌이요, 데빌? 네, 데빌. 아. 안겔루스는 엔저, 천사. 엔저? 네. 그때 버섯 하는 게 나왔습니다. 디아블로 디아블로. 게임하고 있는 그쵸, 친구들에게 그렇죠. 야 너 디아블로가 어디 나라 말인 줄 알아? 그럼 대부분 다 영어라 그럴 거야. 그죠? 그럴 때 아니지. 진짜. 그죠? 그리스어야. 그리스어야. 해주면 그냥 거기서 뜻을 알고 하냐? 그렇죠, 그렇죠. 사실 그 살아있을 때는 시집을 발표하지 않으셨대요. 그런 자책감도 있었을 것 같고 아니면 이제 냈을 경우에 뭔가 좀 눈치를 보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아서 안 했다가 후대에 다른 시인들이 이 사람의 시가 정말 진국이구나, 제대로 된 작품성이 있구나라고 이제 진가를 인정받아서 나중에 사망한 지 29년 후에 시집을 출판해서 알려진 케이스 중에 하나고요. 지금 우리가 읽은 그 홉킨스는 14행이라서 나름 소네트의 형식만 취하고 있는데 이렇게 꼼꼼히 읽어보면 달라요. 라임도 다르고 뭐 맞춘 것도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네. 조금 다른 방식을 취하고 있어요. 약간 오히려 고전시보다는 현대시에 가까운 형식만, 그러니까 행 정도만 맞추고 있고 그런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자유시에 가까운 초창기 자유시에 가까운 시를 추구하는 그런 분으로 여겨지고 있고요. 마지막 묘비명이 조금 좀 생각해 볼 만한 말인데요. 뭐라고 썼나요? 마지막 말이 나는 매우 행복합니다. 나는 매우 행복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사랑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을 보면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분들은 인생이 그리 행복하지 않았다는 거를 연상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죠? 나름 굴곡이 있는 분들이 오히려 이런 표현들을 쓰는 걸 보면 영국 국교회를 떠나서 그 카톨릭 국가인 아일랜드에 사는 영국 사람의 그런 입장을 오히려 반대로 역설적으로 대변해 주는 그런 말이 아닌가 싶어서 마지막 말을 한번 언급해 보았습니다. 이렇게 홉킨스를 알아봤는데 재미있는 사람이다라는 게 저는 좀 느껴지고 물론 뭐 쉽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인생이. 그래도 여러 가지 뭐 다방면으로 지식도 많고 그런 분이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아무래도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렇게 뭐 종교를 바꾸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안티도 되게 많았을 수도 있고 이 사람에 대해서 그런 고민들이 이런 시에 담겨 있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약간 들어요. 그렇죠. 네, 시 제목이 스프링이잖아요. 네. 스프링은 봄 말고 또 다른 뜻들이 있죠. 스프링. 네, 용수철 스프링도 되고 뭐 샘물이라는 뜻도 되고 솟아오르라는 뜻도 되고 온천도 되고 그죠? 예. 이분을 또 뽑아온 제가 이유 중에 하나는 이분의 시 스타일 중에 하나로 스프렁 리듬이라고 있어요. 스프링을 동사로 봐서 그러니까 과거분사 형태로 띄어진 운율 그래서 스프렁 리듬, 한자로는 도약률, 도약 운율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네, 스프렁 리듬. 그러면 이 스프렁 리듬은 저희가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스프링, 봄에 관련된 시를 확인해 보고 있는데 아까 말씀해주신 우리 스프렁 리듬이라는 게 이름부터가 뭔가 심상치 않은데 뭔지 궁금해요. 도약률이라고 네, 표현해 도약률. 볼 수 있는 그 스프렁 리듬이라고 말씀드렸고 뭔가 팔짝팔짝 튀는 느낌이에요. 민 교수님 낭독하실 때 조금 호흡이 네. 가쁘지 않으셨어요? 얘가 읽기가 쉽지 않은 부분들이 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말로 했을 때 왜 발음 연습 중에 뭐 고려고, 교련, 교복 뭐 이런 것처럼 첫 자음들이 계속 나오니까 그 실예가 지금 이행이 가장 대표적인데요. When wheels in wheels shoot long and lovely and lush. W 3개 있고 L
세 개 있어요. 어. 이게 그러니까 약 부분이 없어요. 강강 계속 이렇게 라임이 맞춰지는 형태의 시를 추구한 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저는 이게 여기 들을 때 되게 괜찮았던데요. 이렇게 띵띵띵띵 이런 이렇게 울리는 느낌이 좀 들지 않았나. 그런 통통 튀는 느낌이 약간 더 봄의 느낌을 주는 것 같기도 해요, 그죠? 네. 저는 혀가 마비가 오는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오늘 유난히 힘들어. 멋지게 읽어주세요. 오늘 유난히 힘들어하시는 게 약간 혀가 느껴졌어요. 긴장했구나. 또 어떤 게 있을까요? 그 다음은 이분 조금 깊이 있는 내용으로 네. 인스케이프, 인스트레스라는 개념을 많이 이제 인용을 하는데요. 네. 이거는 사전에 찾아보면 없는 단어예요. 이분이 만든 단어예요. 인스케이프랑 인스트레스라는 단어는. 인스케이프랑 인스트레스. 예. 둘 다 일단은 인스케이프든 인스트레스든 인이 붙어 있으니까 네. 뒷단어에 인이 붙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스트레스는 임프레션. 기억나시죠? 뭐 인상을 주다, 뭔가 매력이 있다, 감동을 주다의 느낌으로. 모든 사물들은 다 임프레션이 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쵸. 그죠? 인상이나 개성. 그런 사물들이 있어서 우리에게 인상을 주는 거잖아요. 그 느낌 자체를 인스트레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물이 갖고 있는 개성, 인상 이런 것들. 이게 일단 받는 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형체나 어떤 개념들이 그러한 느낌들을 전달을 해주는 능동적인 주체다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각 사물들의 그냥 개성 정도로 보시면 돼요. 너무 너무 어려워지면. 예. 일단 그렇고, 그 다음에 인스케이프는 인을 빼면 스케이프죠. 네. 스케이프가 붙는 대표적인 단어가 랜드스케이프예요. 그죠? 네. 경치라는 단어. 경치는 보통 사람들이 이제 돌아다니면서 보면 뭔가 감동을 느끼거나 후련함을 느끼거나 뭔가 나에 대한 감정이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이제 우리는 사진으로 남기기도 하고 그림으로 남기기도 하고 일기로 남기기도 하고 영상으로 남기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 남긴 게 시라고 보시면 되고 홉킨스의 시라고 보시면 돼요. 경치인데 그런 사물들을 통해서 내가 느끼는 걸 표현해낸 것. 그러니까 이 홉킨스는 사제시니까 일단 성령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성경적인 내용을 좀 포함을 시킨 거고, 그 종교적인 개념을 뺀다면 시의 언어로 그런 인스트레스를 표현해낸 게 인스케이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봄이라는 거에서 받은 그런 느낌, 봄이 가지고 있는 속성이 인스트레스인 거고, 그걸 이 홉킨스가 시로 남겨낸 것이 인스케이프인 그렇죠. 거죠. 대단하지 않습니까? 학습 능력이 뛰어나시네. 네. 열심히 했습니다. 자, 그럼 또 다음 거 알아볼게요. 아니 칭찬을 더 받을 기회가 이렇게 있었는데 그냥. 맞아. 뭐 늘 맞는 거라. 네. 그래서 뭐 인상들을 이제 표현할 때 이미지들 뭐 많이 차용을 하는데요. 일단은 사제시니까 성경적인 내용이나 신화적인 내용이 많고, 다른 시에 비해서 뭔가 시각, 촉각, 뭐 공감각, 감각적인 요소들이 좀 더 많이 표현이 된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따뜻한 마음, 따뜻한 향기 이런 거, 그죠? 그렇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이런 거 이제 더 구문이나 이런 거 확인해봤고, 단어나 이런 걸로 더 네. 우리가 느껴볼 수 있는 거 우리 원 교수님이. 제가 일단 요 시 3년에 보시게 되면은 네.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Thrush's egg look like a low heavens라고 하게 된 표현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Thrush가 찾아보면은 새거든요. 집박이 새인데 새 알이 low heaven 하늘 같대요. 과연 얘는 뭘까? 왜 이렇게 썼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뭔가요? 보통 알 하면 무슨 색깔 떠오르세요? R? 아우. R은 그냥 하얀색? 그렇죠. 응. 그래서 그 아니면 하얀 노른자? 이미지를 떠올리면은 이게 안 와닿아요. 그런데 Thrush's egg라고 해가지고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잖아요. 또 나왔군요. 구글 이미지 검색. 사랑합니다 그거. 네. 그 알 색깔이 초록색이에요. 에메랄드 빛을 갖고 있는 알이 이 Thrush's egg예요. 이 집박이의 알이. 네. 그린이에요? 알 색깔이 되게 에메랄드색 비슷한 알 색깔이 나와요. 메추리알도 약간 이렇게 초록빛이 돌잖아요. 네. 그쵸, 메추리알은 하얀색에 까만색 아니에요? 근데 푸른빛이 있어요. 아 그래요? 전 봤는데? 다음에 식당 가서 메추리알 나오면 메추리알 잘 나오는 거만 보겠습니다. 먹읍시다. 저녁 먹읍시다. 두 번째 여기 단어 쭉 보시게 되면 우리한테 친숙한 단어이기도 합니다. 린스라는 단어가 나오죠.
린스, 샴푸 린스. 그렇죠. 그쵸. 네, 그래서 이 린스라고 하게 되는 이미지 검색을 딱 해보게 되면은요, 이게 씻어내다라고 하게 돼서 이미지들이 쫙 뜹니다. 구글 이미지에 쭉 뜨게 되는데, 이런 동사 이미지를 검색을 해보시게 되면은 또 부가적으로 얻어 걸릴 수 있는 표현들이 몇 개가 있더라고요. 많이 뜨는 게 마우스 린스라고 하게 되는 또 이미지들이 딱 뜹니다. 뭘까요? 입을- 마우스 린스. 가글. 입을 헹구는 건가요? 네, 가글. 우리가 하는 그 가글 있잖아요. 그 제품을 마우스 린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우리 보통 쌀 씻잖아요. 쌀 씻는 건 뭐라고 할까요? 린스 라이스라고 하게 되는 표현도 같이 쓰더라고요. 아. 그러니까 거기 린스 요리 라이스. 프로그램 같은 데인가 봐요. 이미지에 딱 걸리는 게 린싱 라이스라고 하게 되는 표현으로 해서 쌀 씻는 그림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린스. 헹군다는 느낌. 네, 린스 헹군다. 라이스. 네, 아. 먼지를 물론 떨어낸다. 맞네. 그쵸. 그렇죠. 그런 표현으로 많이 쓰이더라고요. 영어를 배우는데 네. 원어민이 아닌 사람들이 영어를 배울 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 중에 하나가 실생활 영어는 잘 몰라요. 그쵸.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는 단어들은 딱 알죠. 그래서 린스라고 하게 되는 단어를 딱 봐도 그냥 린스가 헹구다라는 뜻까지만 아는데 이 단어가 실제 상황에서 어떤 단어들하고 같이 쓰이는지까지는 원어민이 아니면 좀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런 그 구글 이미지 검색을 해보시다 보면은 그 연관 검색어라던가 오 이런 단어가 실제 이런 이미지와 연관이 되어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알 수가 있어서 좀 실용적인 단어들까지도 알 수 있는 그러한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또 다른 단어 또 알려주실 거 있어요? 그 다음에 쭉 보다 보니까 저도 이 단어는 여기에서 처음 본 건데요. 그 1년의 맨 마지막 행 보시게 되면 fling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fling. 플링. 예, 뜻이 내던지다 이런 동사 뜻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이 시의 해석으로 딱 놓고 보게 되면은 have fair their fling이라고 돼가지고 뭔가 축제를 즐긴다. 그 다음에 뭐 마음껏 즐기다라는 표현으로 썼는데 과연 이 fling이 동사는 아닐 것 같고 어떤 뜻일까 막 찾아봤어요. 그런데도 잘 안 와닿아서 구글 이미지 검색을 딱 해보시게 되면 그 위에 또 사람들이 fling과 연관돼서 검색한 단어들에 대한 힌트들이 이렇게 떠요. 연관 검색어 같이. 네. 그래서 summer fling이라고 하게 되는 단어가 뜨더라고요. 네네. 그거를 딱 눌러봤더니 summer fling이라고 하게 된 이미지는 뭐가 뜨냐면 여름에 젊은 남녀들이 막 이렇게 노는 그림들 있잖아요. 그냥 노는 게 아니라 탈춤 막 이렇게 노는 그림이 있어요. 막 이렇게 비키니 입고 네, 그런 이렇게 거 안 막. 해보셔서 처음 들어보시는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자면은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 걸 fling이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여행사 광고 같은 데 딱 보시게 되면은요, 뭐 올 여름은 어디로 떠나세요 하면서 쫙 했을 때 여름바다 딱 펼쳐지고 젊은 사람들 바다로 뛰어들고 공 던지고 막 이런 거? 그런 이미지 그런 것들을 fling이라고 이야기해요. 아. 그죠? 일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쓰였을 때고 이게 살짝 부정적으로 쓰일 때도 있어요.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다는 것에 이제 조금 더 좀 직접적인 표현인데 그 아무 생각 없이 그 19금이구나. 네. 제멋대로 놀다. 뭐 아, 원 교수님께 놀다. 원 뭐 교수님께 이런 느낌? 패스하는 제가 눈치가 빠르죠. 뭔가 이렇게 점점점이 찍히는 순간 나고요. 그래서 이거를 뭐 go on a spring fling 그러면 봄에 이제 봄 나들이를 그냥 재밌는 데 가서 놀다 오자라고 해도 되는데 have랑 같이 쓰면 의미가 굉장히 야해지네요. 문제가 생겨요. 그렇구나. To have a fling은 이제 바람을 폈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고 남본분이군요. 네, 그래서 have랑은 이제 주의하셔서 쓰시면 돼요. 플링이라는 단어를 시작해서 이제 원래 확 내던짐, 내 몸을 뭔가 아무데나 내던졌다 이런 느낌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는데 have once fling 하면은 제멋대로 놀다라는 수거도 돼요. 거기에 fair가 이제 강조의 느낌으로 단어가 들어갔다고 보면 수거로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플링 구글 검색어를 또 팁을 알려준 우리 원 교수님의 이야기 때문에 뭐 아주 잘 머리에 싹 들어왔어요. 아주 플링하고 놀고 싶네요 오늘 자유로워요. 오늘. 아 그러세요? 알겠어요. 봄만이 플링 대축제. 뭐. 오케이. 부문이란 단어를 알아봤는데 하나 더 할까요? 네, 여기 마지막인데요. 마지막. 여기 보시게 되면은 클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들어보셨나요? 클로이? 역시나 저도 처음 봤습니다. 클로이. 네, 클로이. 요 클로이라고 하게 되는 단어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구글 이미지 검색을 딱 해봤죠. 역시. 그랬더니 뭐가 뜨냐면은 현빈, 손예진 막 이런 이미지만 떠요. 그래서 드라마? 왜 그런가 봤더니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죠. 후라이까지 말라. 네, 이거. 남조선. 그래서 그 드라마의 외국 이름을 딱 보니까
Crash Landing on You라고 번역이 돼 있더라고요. Crash Landing on You, 사랑의 불시착. 그래서 그 앞 단어를 써서 클로이라고 하게 되는 단어로 해외에 이렇게 그 드라마가 선전이 되나 봐요. 그렇게 홍보가 됐구나. 네, 클로이로. 그래서 그 구글 검색에 그 이미지를 치면은 사랑의 불시착 이미지만 쫙 뜹니다. 아무리 봐도 사랑의 불시착은 아니잖아요. 그랬을 때 이런 동사의 의미를 조금 더 적확하게 찾고 싶을 때는 동사 뒤에 ing를 붙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클로잉이라고 하게 되는 단어를 쓰시게 되면 조금 더 적확하게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무슨 그래서 뜻인가요? 무슨 뜻이냐면 자, 그러게. 와, 실컷 아우. 들었는데 뜻을 엄청 얘기를 안 돌아왔다. 그거 안 하고 알려주셔야죠. 네, 그래서 클로이가 무슨 클로이. 뜻이냐면 클로이. 진리다라는 뜻인데요. 진리다. 진리다. 네. 그런데 그게 진리다의 그 좀 뉘앙스가 뭐냐면 단 거 많이 먹으면 단 거 물리잖아요. 그런 뉘앙스예요. 그래서 클로이라고 하게 되는 단어의 이미지를 찾아보게 되면은 되게 달달달달한 케이크 같은 게 쫙 나와요. 시럽 뿌려져 있고 초코 케이크 나오고. 그게 뭐냐면은 그런 거 한 두 입 먹게 되면은 너무 달아서 질리잖아요. 그런 게 이제 클로이라고 하게 되는 뜻이 됩니다. 동해아치 표현으로는 be sick of, 그죠? 네, sick of something or get 뭐 tired tired of of. something. 타이어가 없어. 그거를 조금 더 이거 성문중감용에 다 나와요. 네, 조금 더 강력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sick and tired. 자, 이렇게 시 내용도 알아봤고 분석해봤고 필요한 좋은 단어들도 찾아보고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또 시만 감상하고 저희가 끝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는 표현도 함께 또 알아볼 텐데 잠시 후에 윤 교수님의 시 활용 방법까지 알아볼게요. 네, 영시 10분 오늘은 스프링이라는 시를 함께 감상을 해보고 있는데 스프링 짧아서 좋습니다. 제목이 아주 전에 너무 길었어. 외울 수도 없었어요. 그런데 스프링이라서 일단 제목이 짧아서 좋고 자 이제 시의 주요 구문들에 대해서도 알아봤고 표현이나 이런 것도 알아봤는데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우리 영시 10분이 아니죠. 이걸 우리가 실생활에 활용할 수 있게 아주 좋은 단어나 표현들을 우리가 함께 공부를 해볼 텐데 자 실생활에서 유용하게 쓸 수 있는 표현들 어떤 걸 알려주실지 우리 윤 교수님이 저희 뿌띠 허세를 좀 채워주세요. 일단 훈수 씨 이 시를 읽어보시면서 네. 조금 이 표현이나 이런 단어가 이렇게 쓰이나 이상했던 부분이 있으세요? 글쎄요. 없으세요? 다 어려웠어요 사실. 그래서 그렇구나. 한두 개가 아니라서 일단은 그 네 번째 줄 마지막에 ring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네네. W-R-I-N-G인데 예, 예. rinse 다음에 ring이라고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근데 얘가 다음에 오는 단어는 the ear이거든요. 귀를 ring한다. 귀를 rinse하고 ring한다. 근데 그냥 쭉 읽을 때는 ring the ear. 발음상은 R-I-N-G랑 발음이 동일해요. rinse 행군 다음에 이제 쥐어 짠다. 귀를 그럼 쥐어 짠다는 얘기예요? 아프겠다. 귀를 이렇게 그렇죠. 쥐어 짜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귀를 그렇죠. 빨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네. 린스하고 이제 물까지 이렇게 쥐어 짜서 한 아, 거잖아요. 그래서 ring은 이제 비틀다라는 얘기인데 ring이라는 단어가 많이 쓰이는 거는 사람들이 긴장할 때 손 계속 이렇게 만지고 이럴 때 wring your hands 그러거든요. Stop wringing your hands라고도 하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그 어떤 범죄물 이런 거 볼 때 이제 목을 조를 때 wring the neck 이라고도 하는데요. 또는 이제 누가 갈취할 때 wring money out of him 그 사람한테 돈을 쥐어 짜냈다. 이런 식으로도 표현이 돼요. 그런데 여기서는 wring ear 귀를 이제 그러니까 뭐죠 이거? 쥐어 짰다는 거잖아요. 근데 이거는 쥐어 짰다라는 강렬한 표현보다는 그 집박이의 아름다운 소리로 귀를 씻었다라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훨씬 깨끗하게 씻었다. 씻었다의 느낌이 네네. 귀를 정화했다. 그렇죠. 약간 이런 거네요, 그죠? 네네. 정화, 그렇지. 네. 안구 정화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귀 정화. 그런데 이제 시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쓰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이제 시적인 표현으로 귀를 정화했다. 영어로 이제 clean the ear, 뭐 clean the eyes 뭐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정말 눈 세척 또는 귀를 파서 세척하는 게 나오지 여기서처럼 이제 아름다운 소리로 정화했다 이런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귀가 깨끗하게 뭐 정화가 됐다. 평상시에 쓰시고 싶으면은 뭐 cleanse my ear, 뭐 아름다운 거를 봐서 I feel like my eyes have been cleaned. 눈이 세척된 것 같다. 그냥 clean이라고 쓰셔도 좋고요. 근데 영어로는 이
신체를 씻는다는 것이 정말로 씻는다는 게 아닌 표현이 있어요. 그게 특별히 뭐가 있냐면 입을 비누로 씻는다는 표현이 있어요. 이거는 clean ear, clean eyes 그러면 정말 눈 세척하거나 귀를 뭐 닦는다 이게 아니고 입을 씻는다는 거는 어린아이들이 특히 어디 가서 욕을 배워왔는데 엄마 앞에서 욕을 했다 그러면 엄마가 watch your language 네가 무슨 얘기를 했는지 봐라. 그러니까 watch your language는 조심해라 라는 뜻이고 말 조심해. 그 다음에 do you need to wash your mouth with soap? 그래요. 네가 입을 비누로 씻어야겠니? 그런데 이제 혹시라도 이제 욕을 했는데 누가 너 비누로 좀 입 세척해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얘기를 들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욕해서 죄송해요. 욕해서 미안합니다. 이런 표현을 할 때는 excuse my French 라고 하시면 돼요. 왜 프렌치예요? 뭐 일단은 이제 외국어라는 표현으로 이제 못 알아듣는 단어다라고 조금 미화해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표현을 하면 아 이렇게 말해서 죄송하지만 또 이렇게 표현하면은 좀 거시기 하지만 XXX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앞에다가 어떤 그 워닝을 주잖아요. 영어도 뭐, Pardon my French, but 그러면서 이제 하고 싶은 얘기 하거나 그러니까 욕을 할 것이다 또는 욕을 했다라는 표현을 French라고도 영어에서 표현을 하는데 이게 또 프렌치 사람들이 들으면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우리 왜 프렌치 키스라고 하면 굉장히 농밀한 키스를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잖아요. 네. 근데 똑같은 단어로 프랑스에서는 아메리칸 키스라 그래요. 농밀한 키스를. 그러니까 서로에 대한 좀 타락하거나 좀 네, 그런 안 좋아서. 벌거한 그런 되바라진. 네, 되바라진 그런 느낌을 다른 서로에게 나한테 좀 미루는 거. 전가시키는 느낌이 있죠. 또 다른 표현 있을까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제가 쭉 봤다가 이거는 되게 참신하게 쓰였네라고 생각했던 게 두 번째 라인에 네. weeds가 when weeds in wheels 얘는 이제 빼고 in weeds가 shoot long 했다 그랬거든요. shoot long. weeds shoot long 그러면 보통 이제 shoot long이라는 것보다는 이제 길게 뻗었다라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멀리 뻗었다, 멀리 뭐 쏜다, shoot이라는 단어. 보통 그럴 때는 멀리를 표현할 때 far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많이 써요. 그런데 여기서는 long이라고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네. far 멀리고 long은 길게다라고 배우셨을 텐데 네네. shoot far보다는 shoot long이라고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구어체로 조금 더 많이 쓸 수 있는 것 같아요. shoot long 이제 길게 쏜다는 표현이기 때문에 특히 어디서 쓰이냐면 장거리 사격할 때 shoot long이라고 shoot 쓰고요. long range 사격, 뭐 long range shooting이 이제 종목 이름이겠지만 shoot long 그러면은 자 멀리 쏴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같은 형식으로 그래서 run long distance는 장거리 뛰면 힘들잖아요. 인내의 싸움이거든요. 아 진짜 한 걸음 한 걸음 세면서 하나 둘 셋 이거 숫자 세다가 정말 너무 힘든 거예요. 러닝머신 여러분 헬스클럽 이런 데 보면 이 숫자만 보면서 1초 1초가 정말 인내의 러닝머신이 싸움이죠. 제일 힘듭니다. 정말 힘들어요. 근데 얘가 이제 going for a long run 그러면 나는 오래 뛸 거야. 조깅하러 가는데 오래 뛰다 올 거야 라는 표현이 되는데 I am in this for a long run 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은 우리 오래 할 거다. 그래서 인내를 해야 된다라는 표현이 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정말 뛰는 상황이 아니면 내가 지금 예를 들면 어떤 프로젝트를 시작을 했는데 이건 꾸준히 오래 해야 된다. 그럼 I'm in this for a long run 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요걸 좀 응용해 볼까요? 우리가 방송 0시 10분을 오래오래 천년만년 하려고 다짐을 좀 해야 돼. 다짐을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We are in this for a long run 이렇게 하면 되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대명사만 바꿔서 we are in this for a long run. run. 네,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좋은 표현 실생활에 쓸 수 있는 것까지 함께 알아봤는데 오늘 뭐 보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감상도 있으셨을 것 같고 우리가 나눈 이야기 중에서도 있을 것 같고 시에서도 느꼈던 것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이 시에 대한 감상, 봄에 대한 감상 어떤 걸 느끼셨어요? 네, 저는 이 시 좀 괜찮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정말 봄봄한 시였다. 아니, 그냥 표현들도 되게 봄봄스러웠고요. 그다음에 해석이나 이런 게 조금 어려웠을 수는 있는데 전체적으로 읽어보면은 봄이야, 즐기셈, 딱 이 정도의 뉘앙스를 잘 전달해주는 시여가지고요. 그리고 특히나 좋았던 게 우리 윤 교수님께서 진짜로 읽어주시니까 거기에 있었던 그 이렇게 똥똥똥똥 튀는 그러한 것들까지도 좀 느낄 수가 있는 시였어서요. 저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봄이 아주 잘 드러나는 시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제 다른 시들도 조금 보게 되니까 4월 봄 개강 이런 거 하면 월요병 개강병처럼 또 소가리를 앓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4월 하면은 가장 대표적인 영시로 이 사람 홉킨스의 영향을 받은 T.S. 엘리엇이라고 있어요. T.S. 엘리엇의 황무지 웨이스트랜드라고 한 번씩 들어보셨을 텐데 그 시가 400행의 시이긴 한데 첫 문장이 April is the cruelest month예요. 그러니까 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이라고 시작하면서 쭉 내용이 전개되는데요. 봄날이 왜 잔인하냐에 관한 얘기들은 이제 나중에 글씨를 하게 되면 언급해드리고 요거에 상반되는 느낌의 봄날은 이렇게 화창하고 좋기도 하지만 때로는 좀 부정적인 의미도 있을 수 있다라는 생각, 뭐 그런 상대의 시가 조금 갑자기 생각이 났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T.S. 엘리엇의 그 시도 한번 봐야겠어요. 네, 언젠가 기회를 주시면 알겠습니다. 소개해보겠습니다. 저는 일단 쭉 읽었을 때 부활절이 생각이 났어요. 그 봄이기도 하고 그리고 또 신부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종교의 요소나 이런 것들이 에덴 동산 나오고 아름다운 동산에서 봄이 왔는데 소년 소녀가 이제 둘이 있고 이제 이런 종교적인 이미지 때문에 더 부활절이 생각이 났던 것 같고 그 스테인글라스의 어떤 벽화 같은 거를 보는 그런 느낌도 좀 났어요. 굉장히 이미지가 강렬한 시라 근데 이미지뿐만 아니라 우리 아까 얘기했듯이 4D라 그랬잖아요. 읽으면서 소리가 이제 doom이나 윤이나 뭐 thrush 뭐 그다음에 through, timbre 이런 그 무성음 그다음에 유성음 굉장히 강렬한 L 소리 long lush, lovely 이런 것들이 저는 굉장히 그 소리내서 읽어서 그런지 많이 와닿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 순서 이 시에서 우리가 허세를 장렬하고 뿜뿜할 수 있는 그런 문장이라든지 표현을 좀 꼽아볼까요? 일단 아무래도 이 시인 소개하고 그 중에 이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스프렁 리듬 도약률이었었으니까 두 번째 행 When with in wheels shoot long and lovely and lush로 꼽아볼까 합니다. 오케이. 아니 이 시 요 딱 요 구문 SNS에다가 딱 올려놓고 도약률 딱 쳐놓으면은 그죠? 죄송합니다. 그렇게 되면 나처럼 이제 좋아요도 못 받고 이렇게 쓰면은 노잼. 아무 변화도 없고. 저는 이 시에서 제일 좋았던 표현이요. 그리고 제일 무난하게 쓸 수 있는 표현이 맨 첫 번째 행이었어요. Nothing is so beautiful as spring. 아, 네, 봄처럼 아름다운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쵸. 네, 그런데 이 문장 같은 경우에는요, so beautiful as spring 이런 문형 전체를 좀 알아두시게 되면은 상당히 활용도가 높은 문장이죠. 네. 저는 그 에덴 동산 다음에 나오는 have, get, before it Chloe 또는 이제 before it cloud나 뭐 Chloe나 뭐 다양하게 쓸 수는 있겠지만 이 문장이 굉장히 강렬했어요. 이 전체적인 시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을 때 이거보다 강렬한 느낌을 주는 부분이 저는 못 받았고 가져라, 얻어라 이게 굉장한 파워가 있다고 느꼈어요. 아, 그래서 어떤 경험이나 어떤 그 뭐 경험이 이제 맛있는 거를 먹는 걸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좋은 사람들과의 시간일 수도 있고 이거를 뭐 카르페 디엠 느낌으로 지금 당장. 네, 이거를 have, get 그다음에 before it Chloe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Chloe가 그렇게 많이 자주 쓰이는 표현이 아니라 before it gets old라고 해도 돼요. 네, 그래서 이 시인이 표현한 다양한 것 중에 얘가 가장 강렬하게 와닿아서 이 표현으로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 이 교수님들께서 알려주신 이 문장 잘 활용하셔가지고 인스타에다가 허세 뿜뿜 올리시는 거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잘 쓸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렇게 봄에 관련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시 속에서도 우리 귀에서도 우리가 머릿속에서도 봄을 많이 그려봤는데 여러분들도 어떠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시 문구도 잘
활용하셔가지고 허세도 부려보시고 네. 주변에 또 봄과 관련된 이야기도 잘 나누시고 봄을 또 즐겨야죠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플링해야죠, 플링. 밖에도 많이 플링하러 다니시고 좋은 시간 저희 보시면서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유용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러면은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또 새로운 주제 가지고 새로운 시 가지고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뭐 해야 되죠 교수님들?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그렇습니다. 부탁해요 여러분 안녕. 뿌띠 헛의 충전 시간 0시 10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